상식이 그럽니다. 센서 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단 5분이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은 지금도 수도 서울을 겨냥하고 있으며 핵폭탄 한 발이면 수백만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치명적인 위협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해답에 대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현재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은 한국의 실로 위협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현재 북한의 핵전력부터 알아보자고요. 2023년에 한국국방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농축시설의 규모와 경과 시간 등을 생각할 때 고농축 우라늄은 탄두 최대 80여 발 수준인 약 2000kg, 플루토늄은 탄두 최대 17발에서 19발 수준인 68kg에서 78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물론 이런 핵물질들은 계속 연구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핵물질은 10년 정도만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줘야 하는데요, 현재 북한이 운용하고 있는 5MW짜리 영변 원자로가 10년에 플루토늄 78kg 정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고농축 우라늄 2000kg 정도의 플루토늄 68kg에서 78kg 정도인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많은 기관과 기구,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최소 40기 이상에서 최대 100기 이하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한은 미사일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까지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고요. 또한 SLBM 발사도 성공도 했고요, 소형화 기술이나 ICBM 재진입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되는 부분이죠. 심지어 미국 내에서는 핵전쟁이나 선제 타격을 진지하게 거론할 정도로 북한 핵무기는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우리도 핵무장을 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래도 힘드니까 다른 방법으로 핵무기에 대응해야 할 텐데요, 핵무기가 핵무기로밖에 대응을 못한다고 해서 이 북한 핵무기를 가만히 두고 봐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정책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함이에요. 북한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이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해왔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현재 북한군은 재래식 전력이 너무 약합니다. 농담 안 하고 한국이랑 북한이랑 전쟁을 하면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핵무기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핵을 가진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가 서로 전쟁을 했을 때 핵무기까지 사용한다면 핵이 없는 나라는 핵을 가진 나라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핵무기는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핵무기를 바탕으로 북한의 현 체제를 영원히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계속 북한에 끌려다니는 형국일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공산화에 대한 야욕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공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군대에서 정말 많이 들었을 한국형 삼축체계 전략입니다. 킬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킬체인은 탐지 5분, 식별 2분, 결심 3분, 타격 20분의 4단계로 적의 핵시설 및 이동식 핵미사일 발사대를 30분 이내에 무력화시키는 통합타격 체계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요, 시간과 위치에 상관없이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것으로 보이면 바로 표적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한 번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면 또다시 공격을 반복해서 목표를 완전히 파괴하는 군사작전입니다. 현재 킬체인 전력은 2025년 현재 전력화가 모두 완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 킬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상 징후를 특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찰과 감시를 하는 거죠. 이상 징후 여부를 드넓게 감시하는 것으로 정찰 위성 등 광역 탐지 수단을 활용하는데요, 당장 군사위성 많이 쏘아보내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확인 단계인데요, 이상 징후를 특정하기 위해서 이것이 실제로 공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훈련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추적인데요, 적으로 식별된 표적을 정찰 위성이나 전선 감시 통제기 또는 무인기 등 감시 자산을 어떤 곳으로 추적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표적 추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결심입니다. 어떤 무기와 부대를 투입해서 표적을 제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교전에 필요한 무기를 고르고 교전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교전입니다. 교전 명령을 하달받은 후에 표적 감시를 인계받고 표적까지 기동하여 정해진 모장을 투하하거나 발사하여 표적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인데요, 적의 표적이 완전히 파괴되었는지 유효했는지 아니면 또 발사가 필요한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게 쭉 보면 매우 많은 단계가 있죠. 이거를 30분 만에 해야 하는데요, 솔직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체 연료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 정차 후 미사일 발사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7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킬체인과 비슷한 개념을 미국이 걸프전 때 이미 써봤습니다. 미국은 40분 정도 소요되었어요. 아마 한국이 실제로 했을 때는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7분이 걸리고 우리가 그 표적을 제거하는데 40분 이상 걸린다면 이미 서울은 지도상에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체인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저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요, 거기다가 킬체인이 설령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숨겨놓은 또 다른 핵미사일 발사 체계가 있다면 또 그거대로 문제입니다. 기껏 다 없애서 다행이라고 판단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또 날라올지 모르는 문제니까요. 당장 미국도 적의 모든 목표물을 찾거나 찾을 수 있는 것을 파괴할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한국군이 어떻게 그걸 해요? 힘들죠. 또 이러한 무기체계는
고성능 고가의 장비로 구성되고 24시간 동안 계속 북한 전역을 감시해야 하므로 한국군 입장에서는 부담이 큽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어요.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무기 체계 중 한 개라도 적에 의해 무력화가 되거나 앞서 말씀드린 단계 중 하나라도 실패하면 작전에 성공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찰 위성이나 고고도 무인기가 무력화된다면 킬체인에서 아예 탐지 단계부터 기능을 할 수 없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럼 그냥 북한이 하는 대로 막고만 있어야 돼? 물론 국군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모두 준비해놓긴 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사시 핵무기 사용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없애면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김정은을 없애버리는 거죠. 북한이 핵무기를 여러 가진 상황이고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과 발사 플랫폼은 현재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투발수단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핵무기 사용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날려버리면 정말 단 한 번으로 북한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 전략 KMPR이라고 하는데요. 핵공격 징후 시 평양 일부 지역을 없애버릴 정도로 포격하는 응징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김정은 등 전쟁 지휘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부대를 운용하는 전략입니다.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서 분명한 핵무기 공격 징후가 발견되면 전쟁 지휘부가 숨을 만한 해당 구역을 그냥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화력은 한국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김정은 등 전쟁 지휘부의 동선을 추적하다가 핵미사일 발사 시도 등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지역을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로 타격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벙커버스터와 탄도미사일, 현무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짜 버튼만 누르면 평양 없앨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무계열 미사일은 1000발을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벙커에 숨어있다고 해도 타우루스 미사일이나 각종 벙커버스터도 많이 갖고 있어서 김정은이 숨어있는 벙커를 타격할 방법도 많습니다. 이러한 한국형 대량 응징보복 전략은 핵무기를 갖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작전 개념인데요. 또 북한 지도부의 응징작전 개념에는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 요인과 무기 및 시설을 제거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당장 현재 특수전사령부의 제13 특수임무 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특전사용 블랙호크 기동헬기 24대를 개량하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특수전 대형 기동헬기 확보 사업에는 3조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전용 경전술 차량 도입도 추진 중이고요. 보병 장구류들도 계속 좋은 걸 도입하고 있어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부대가 바로 제13 특수임무 여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방법이 있기도 한데요. 핵우산은 핵무장 국가가 자신의 동맹국이나 우방국 등 비핵 국가에 대한 적대 세력의 침략이나 기타 공격을 억제 또는 방어하기 위하여 핵무장 국가가 자신의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완전 보장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1978년 이후로 지금까지 동맹국인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무기, 요격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비투 폭격기 등 핵탑재 전략적 자산으로 북한군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하고 실제 핵공격 시 무력화하는 전략을 써주고 있어요. 물론 미국의 핵우산과 전략자산을 통해서 북한의 공격 의지를 억제할 수 있긴 하지만요. 만약 미국만 믿는 것도 독이 될 겁니다. 미국이 과연 서울을 위해 뉴욕을 포기할 것이냐고 질문하면 답변을 못할 거예요. 뉴욕을 포기할 정도로 서울을 지킬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강력한 힘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현재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방패를 준비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창도 있으면 좋겠는데 아주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현재 한국의 북한 핵 미사일 무력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